네, 비청 FM 첫 인사를 드립니다. 차선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군요. 네. 비청 FM은 우리가 미디어 팀에서 그리고 비청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또 생각하고 진행을 할까 하다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시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뭔가 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청년분들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 함께하게 되니 청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의 송한나래 청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열린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송한나래 선수가 난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여자 난이도 경기에서 유일하게 완등을 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Going back and forth from the figure 4 and figure 9. She's absolutely exhausted at this point. Oh, and Yeah. That last move. fall off. Move efficiently towards that last clip and last hold. 네, 잠깐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00년 9위 기수 송한나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저만 긴장하나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라디오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진행을 했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진행을 오랜만에 하니 뭔가 긴장도 되고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2년 동안 이제 이걸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하게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2년 만에 이 자리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때랑은 조금 네. 콘텐츠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네.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송한나래 청년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앞에 비청 FM을 이야기할 때 좀 특별한 직업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좀 강조했는데 우리 송한나래 청년은 전 클라이밍 국가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클라이밍을 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좀 산이나 어떤 이런 등반 이런 게 조금 친숙했던 게 네. 이제 아버지가 산에 총각 때부터 정말 오래 다니셨고 진짜 아빠는 그런 고산 등반도 다녀오신 원정 등반도 하셨던 분이셔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네 다른 나라에도요? 네, 네팔에 다녀오셔서 진짜요? 네, 등반하시고 히말라야를? 네, 그래서 정상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전 캠프까지 네, 아무튼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뭔가 추억이 많아요. 산에 등반을 가면 이제 전 어리니까 이렇게 네네. 텐트 안에서 침낭에 이렇게 파묻혀서 놀다가 아빠 등반하는 거 한번 보고 와. 또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기억이 있고 조금 컸을 때는 아빠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신 게 등반을 하면 보통 북한산, 뭐 인수봉이라는 그런 봉이 네, 있어요. 네. 바위가 있는데 뭐 거기를 이렇게 캐리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탈 수 있는 캐리어를 메시고 등반을 하셨어요. 거기에 엎혀서? 네, 그러니까 우와. 저는 바깥 풍경을 보고 매달린 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려 올라간 음. 느낌인데 사실 그게 얼마나 용감한가. 그렇죠. 내 한 몸 건사해서 올라가기 힘든데 이제 누구 이렇게 특히 딸을 네. 이렇게 업고 간다. 이게 되게 대단하셨다. 아빠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갑자기 뭐 조금은 다르지만은 저희 집에서 이제 차가 없었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스쿠터를 타고 교회를 이제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운전을 하셨고 그 맨 앞에 좌석 있잖아요. 발 놓는 네. 좌석엔 제가 쭈그려 앉아 있었고 아버지 뒤에는 제 동생이 있었고 그다음 엄마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스쿠터에 4명이 이제 이렇게 타고 엄마는 이제 동생이 이렇게 잡고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네. 일이었다고 이제 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뭐 다르지만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높은 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몸이 붕 뜨는 이 느낌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겁이 좀 없어서 시작하기에 좀 뭔가 막히는 것들이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아버지께서 계속 뭔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 뭔가 뭐랄까 첫 클라이밍, 첫 암벽, 그러니까 처음으로 스스로 올라갔던 그 순간이 좀 기억나시나요? 네네. 어떤 거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 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한 거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저는 뭐 어렸을 때 학원도 잘 안 다녔고 그냥 집에 혼자 잘 노는 아이였는데 이제 아빠가 산에 다니시다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평일에는 산에 못 가시니 이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운동하는 네네. 공간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여기 마두 가까운 요 마두역에 네네네.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 클라이밍장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따라갔다가 되게 그 홀드라는 이 잡고 밟는 것들 홀드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형형색색 정말 이렇게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다 다르고 막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저는 저게 뭔가 놀이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해봐도 되냐 했는데 뭐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제 잘 막 올라갔대요. 올라가고 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빠가 좀 호리호리 하신 체격이세요. 네네. 그 키도 좀 있으셨고 옛날 분이시지만 그래도 거의 키도 크시고 팔다리도 길쭉길쭉 하시고 저는 되게 까무잡잡하고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딱이다. 이게 가벼워야 유리한데 팔다리 길고 아빠를 네. 보아하니 키도 클 것 같고 뭔가 좋다.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권하셨는데 이제 아빠는 뭐 강요하거나 시키시지는 않았고 재밌냐? 하고 싶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셔서 이거 재밌는데 나도 이거 할래. 그렇게 돼서 이제 아빠랑 계속 같이 운동을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와 뭔가 하나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곳까지 가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완전 깊게 빠져서 미쳐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막 재밌어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하다가 중학교 때 되니까 좀 실력이 많이 월등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그렇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나이 제한이 딱 풀리는 시기거든요. 성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나이.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나갔는데 제가 성인 통틀어서 2위를 했어요. 다 합쳐서? 네, 저는 중학교 중학생인데. 2학년 때? 네, 그래서 이거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고 나 잘하나 봐.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이렇게 제가 걔야? 막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면서 약간 영재 같은 네, 느낌이네요. 영재 대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겨울에 뭐 어디 전지훈련 간다. 그럼 뭐 태국을 가요. 태국을 가서 그러니까 저희도 등반에 어떤 그 그레이드가 있어요. 난이도가 딱 있어서 만약에 저희는 5.10 요 정도가 제일 이렇게 좀 쉽게 시작하는 난이도라 하면 지금은 5.15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 단위가 올라가는 중간에 알파벳이 4개가 있어요. A, B, C, D. 그러니까 뭐 5.10 A, 네, 5.10 B B.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5.12 C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최연소 막 이렇게 붙어갖고 기사가 나는 이런 정도였어서 그걸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어딜 갔더니 제가 걔야? 최연소 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수근수근 막 할 정도로 뭔가 잘 할 때여서 상당히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때 기분은 좀 어땠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막 들리고 야쟤 송한날에 막 그래서 최연소 막 이런 거 들었을 때 대단한 건가? 약간 처음에는 그냥 이거 해봐 해서 이렇게 네. 어떻게 열심히 했죠. 물론 그루트가 재밌기도 했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걸 끝낸다는 어떤 그 성취감을 저는 되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알 정도로 뭔가 그게 그런 건가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잘하나 봐 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부상이 와요. 3학년 때 네, 그래서 1년 만에 네, 그 2년부터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무리해서 이런 성장기에 이렇게 손가락도 성장판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자라나는 중인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악력이 하니까. 필요하잖아요. 올라갈 네, 때. 악력이 필요한데 그때 제 상태는 마르고 힘보다는 가벼움으로 약간 승부를 보는. 네, 가벼우면 아무래도 제가 가진 근력 대비 훨씬 많은 걸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걸로 밀고 나갔는데
이게 이제 성장기에 따르면 이제 다른 곳에 그러니까 네네네. 밸런스를 맞춰서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힘 없이 뭔가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걸로 하다 보니 이런 관절들이 제일 좀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손가락이 관절이 양손이 다 망가졌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병원에서는 성장판 뼈가 금이 갔다. 와. 근데 이 성장판 뼈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재생이 안 돼서 손가락이 안 자란다. 약간 그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료를 안 한 게 없거든요. 막 아. 무슨 한방 주사도 맞아보고 그런 유명한 막 TV에 나온다는 네네네. 선수들 많이 관리하는 데 주사 가서 가보고. 네, 주사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주사 많이 그렇구나. 맞고 안 돼서 벌을 잡아다가 놓으면은 벌침이 좋다. 봉침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벌도 막 잡아다가 막 놓고 손에? 네, 손에도 와. 놓고 막 이런 관절에도 놓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맞으면 벌 쏘이면 띵띵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처음엔 한 방 맞아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2방, 3방 약간 이런 식으로 늘려. 네.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서 그거 맞는 사람한테 가서 맞으면 손이 부어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르는데 아직도 잡질 못하니까 이렇게 손목을 그 아이고. 고리에 끼고 한 조는 좀 창피하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그만큼 넣고 부어요. 엄청. 네, 풍선같이 부어요. 아. 주사를 맞아도 붓고. 근데 주사가 정말 아프거든요. 진짜 연한 이런 데다 막 놓으니까 그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2번 다시 그러니까 또 다치면 그만둬야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경기장 근처를 안 갔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중2, 3때 일단 그렇게 공백이 있었고 성적이 좀 안 좋게 됐고 했지만은 제가 고1 때부터 스폰서가 붙어요. 와. 근데 이게 정말 손에 꼽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상위 클래스 그쵸, 몇 그쵸, 명만 하는 팀에도 팀원이 많지도 않아요. 2-3명 딱 이렇게 뽑는데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그 계약을 K2 코리아 와, 네, 우리가 그 아는 회사. K2? 네네 그 K2 그 내가 너무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그 자마 K2? 네 많은 브랜드를 갖고 어. 있는 그 K2와 와. 계약을 하게 돼서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벌게 되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된과 동시에 이제 어머니가 11조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딱 주시고 읽어보거라 약간 이렇게 해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지 하고 이제 음. 또 11조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아. 그런 감사함이 있었죠. 저는 사실 국가대표가 되면 이게 되게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후에 제가 호주에 이제 세계 청소년 대회를 네네네. 가요.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뭔가 좀 잘한다 막 이게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정말 치열하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 잘한다고 했지만은 이 경기 수준도 그렇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약간 선수층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와 너무 잘하는데 약간 저 같은 애들은 한 20명 이상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뛰어난 친구들이 더 이렇게 싸우는 그런 치열한 싸움 네네. 그런 걸 보고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1등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세계 청소년대에 가서 와장창 깨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순위고 뭐고 준결승을 상당히 힘겹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여기를 나오려면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대표라는 그 마음이 되게 좀 어때요? 그 누구도 사실 돼보지 못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 뭔가 사실 큰 상상이 되지 않지 않나요? 제가 근데 한 가지 감동했던 순간은 그 일본에 처음 이제 나름 국내를 벗어난 대회인데 나가서 1등을 하면 네. 1등 한 나라의 애국가를 틀어줘요. 맞아요. 그 시상을 우리가 올림픽에서 본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 그 애국가를 딱 틀어주니까 그게 되게 울컥하면서 뭔가 되게
비슷하면서 뭔가 되게 미묘한 신기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되게 뭔가 내가 진짜 나라의 네. 대표가 된 거구나. 사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뭔가 이렇게 겨루다 보니 나라 국기를 달고 겨루고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원래 저는 클라이밍을 시작을 해서 했지만 아이스 클라이밍으로 병행, 전향을 해서 더 잘 된 그런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어쩌다 바뀌게 됐어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막 아이스 클라이밍 도전할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그냥 슬럼프였어요. 슬럼프가 대학교를 들어간 후에 저는 사실 대학을 들어가면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욕심을 버렸을 때 얘기고 저는 사실 공부도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뭐 위한 어떤 배려하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이런 게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운동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슬럼프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도 별로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항상 부정적이고 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놓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부정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었던 때인데 그 힘든 걸 하니까 새롭고 힘든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잡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 와서 이거다. 약간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자. 네. 그렇게 해서 몸을 혹사시키니까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 국가대표 클라이밍 선수 할 만큼 했다. 그랬는데 떨어질 때가 됐다. 이제 느껴진다 하는데 걸려. 근데 약간 좀비같이 이렇게 힘은 없는데 막 이렇게 막 들리면서 바들바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